파이퍼슨 아저씨가 수탉 바로 옆 횃대에 앉아 있던 하얀 암탉을 손으로 잡았을 때 한쪽 구석에 몸을 바짝 붙이고 있던 피글린 블린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옳지! 여기 이런 놈도 있구나!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더니 피글린 블린드의 목덜미를 붙잡아서 바구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뒤에도 그는 피글린 블린드의 머리 위로 꼬꼬대에 울고 발로 차대는 더러운 암탉 5마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아기 돼지 1마리와 닭 6마리가 들어있는 바구니는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언덕 아래로 내려갈 때 바구니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피글린 블린드는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긁혔지만 통행증과 밭카 사탕들을 옷안에 가까스로 숨겼습니다. 마침내 바구니는 부엌 바닥에 쿵 내려졌습니다. 뚜껑이 열렸고 피글린 블린드는 밖으로 꺼내졌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거리면서 위를 올려보았고 엄청나게 못생긴 노인이 씩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놈은 제 발로 걸어왔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군. 파이퍼슨 아저씨가 피글린 블린드의 주머니를 뒤지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바구니를 한쪽 구석에 채워놓았고 암탉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위를 커다란 자루로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냄비를 불 위에 놓고 신발끈을 풀었습니다. 피글린 블린드는 걸상을 끌어다가 끝에 걸터 앉았고 수줍게 손을 불에 쬐었습니다. 파이퍼슨 아저씨는 구두를 벗더니 부엌 안쪽 벽 아래쪽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숨 넘어갈 듯한 비명이 들렸고 파이퍼슨 아저씨는 조용히 못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불을 쬐던 피글린 블린드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파이퍼슨 아저씨는 나머지 신발도 벗어서 같은 곳에 던졌습니다. 한 번 더 이상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알겠어? 파이퍼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피글린 블린드는 걸상의 맨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이퍼슨 아저씨는 배짝에서 음식을 꺼내왔고 오트밀 죽을 만들었습니다. 부엌 안쪽에 있는 뭔가가 음식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소리를 냈지만 아저씨는 배가 너무 고파서 어떤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파이퍼슨 아저씨는 죽을 3접시에 담았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 피글린 블린드가 먹을 것, 그리고 나머지 1접시를 들고 피글린 블린드를 노려보다가 상자에 쓱 집어넣고 잠가버렸습니다. 피글린 블린드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파이퍼슨 아저씨는 달력을 보더니 피글린 블린드의 갈비뼈를 만져보았습니다. 베이컨으로 절이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아저씨는 피글린 블린드가 먹은 죽이 아까웠습니다. 게다가 암탉들도 이 돼지를 봐버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금밖에 안 남은 돼지 옆구리 고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글린 블린드를 어떻게 할지 망설이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양탄자 위에서 자도 좋아. 파이퍼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피글린 블린드는 잠을 푹 잤습니다. 아침에 파이퍼슨 아저씨는 죽을 더 만들었습니다. 날씨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상자의 음식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를 보더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였습니다. 다른 집으로 가고 싶겠지? 파이퍼슨 아저씨는 피글린 블린드에게 말했습니다. 피글린 블린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이웃에 사는 사람이 마차를 몰고 와 대문에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파이퍼슨 아저씨야 암탉들을 태우고 장에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파이퍼슨 아저씨는 바구니를 들고 급히 나가면서 피글린 블린드에게 문을 닫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안 그러면 이따가 돌아와서 내 껍질을 벗겨버릴 테다. 파이퍼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피글링 블렌드는 자기도 태워달라고 했다면 바로 장에 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지만 파이퍼슨 아저씨에게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피글링 블렌드는 아침을 다 먹고 시간이 남아서 오두막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잠겨 있었습니다. 피글린은 부엌 뒤에서 양동이의 감자 껍질이 약간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감자 껍질을 먹고 양동이에 들어있던 죽그릇을 씻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톰은 피리를 크게 불어서 소년소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네. 다들 달려가서 톰이 언덕 너머 저 멀리 를 부는 것을 들었다네. 갑자기 숨죽인 목소리로 누군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언덕 너머 멀고 먼 저 길 위에선 내 머리털이 바람에 휘날리겠지. 피글링 블렌드는 닫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참 가만히 있다가 피글링 블렌드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가서 부엌 앞에 난 문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 더 있다가 잠긴 천장문에 다가가서 열쇠 구멍으로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매우 조용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있다가 문 밑으로 박하사탕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박하사탕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피글링 블렌드는 나머지 박하사탕 6개를 전부 밀어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파이퍼슨 아저씨는 피글링 블렌드가 난로불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난로를 청소한 후 불을 지폈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당장 먹을 거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이퍼슨 아저씨는 무척 상냥하고 너그러웠습니다. 그는 피글링 블렌드의 등을 툭툭 두드렸고 죽을 많이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음식을 넣어두는 상자를 잠그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천장 문을 잠그기는 했지만 제대로 닫지 않아서 잠기지 않았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면서 그는 피글링 블렌드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날 12시 전에는 깨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글링 블렌드는 불 옆에 앉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문득 바로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이름은 피그 위그예요. 죽을 더 만들어줘요. 피글링 블렌드는 흠칫 놀라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작은 버크셔 흑돼지가 웃으면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눈꼬리가 위로 올라간 반짝거리는 작은 두 눈에 턱이 2개였고 짧은 코는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피그 위그는 피글링 블렌드가 들고 있던 접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피글링 블렌드는 얼른 접시를 건네주고 죽이 들어있는 상자로 달려갔습니다. 여긴 어떻게 왔어? 피글링 블렌드가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훔쳤죠. 피그 위그는 입에 죽을 가득 넣은 채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햄과 베이컨으로 만들려고요. 피그 위그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치지 않지? 잔뜩 겁에 질린 피글링 블렌드가 소리쳤습니다. 밥 먹고 도망칠 거예요. 피그 위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글링 블렌드는 죽을 더 만들었고 수줍어서 피그 위그를 흘끔흘끔 쳐다보았습니다. 피그 위그는 2접시를 비우더니 출발하려는 것처럼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두워서 밖에 나가면 안 돼. 피글린 블렌드가 말했습니다. 피그 위그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대낮에는 길을 찾을 수 있겠어? 강 건너 언덕에서 이 작고 하얀 집이 보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은 어디로 갈 건가요? 장에 갈 생각이야. 통행증이 2개 있어. 원한다면 다리까지 데려다 줄게. 피글린 블렌드는 걸상에 앉아서 무척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피그위그가 고마워하는 태도로 질문을 많이 해서 피글린 블렌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피글린 블렌드는 눈을 감고 자는 척해야 했습니다. 피그위그는 조용해졌고 잠시 후 박하사탕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 먹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잠에서 깬 피글린 블렌드가 말했습니다. 끝부분만 먹었죠. 피그위그는 불 옆에서 박하사탕을 천천히 뜯어보며 대답했습니다. 먹지 않는 게 좋겠어. 파이퍼슨 아저씨가 천장 틈으로 올라온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까. 놀란 피글링이 말했습니다. 피그위그는 끈적이는 박하사탕을 다시 자기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노래 하나만 불러주세요. 피그위그가 졸랐습니다. 미안해, 난 이가 아파서. 피글린 블렌드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부를게요. 피그위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나나라고 해도 괜찮죠? 가사를 잊어버린 부분이 있어서요. 피글린 블렌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앉은 채로 2 눈을 반쯤 감고 앉아서 피그위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피그위그는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고 박자를 맞추면서 부드럽고 작게 꿀꿀거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돼지우리에는 늙은 엄마 돼지 한 마리가 살았죠.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아기 돼지 3마리가 있었죠. 나나나나 아기 돼지들이 말했죠. 꿀꿀. 피그위그는 서너 구절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 구절씩 부를 때마다 머리가 조금씩 아래로 기울었고 그녀의 반짝이는 작은 눈은 감겼습니다. 아기 돼지 3마리는 점점 병이 들어서 말라갔어요. 말라가는 게 당연했지요. 왠지 몰라도 할 수 없었죠. 꿀꿀꿀 할 수 없었죠. 왠지 몰라도 말할 순 없었죠. 피그위그는 점점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더니 결국 작은 둥근 공처럼 양탄자 위로 굴러 내려와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피글린 블렌드는 발끝으로 살살 걸어가서 피그위그를 의자 덮개로 덮어주었습니다. 피글린 블렌드는 자기도 잠들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귀뚜라미 울음소리야 파이퍼슨 아저씨가 코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앉아서 하얗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 일찍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았을 때 피글린 블렌드는 작은 보따리를 싼 뒤에 피그위그를 깨웠습니다. 피그위그는 약간 흥분하면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두워요. 길을 어떻게 찾죠? 수탉이 울었어. 암탉이 나오기 전에 출발해야 돼. 암탉들이 파이퍼슨 아저씨에게 소리칠지도 모르니까. 피그위그는 다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피그위그, 이리 와. 어둠에 익숙해지면 길이 보일 거야. 가자. 닭들이 꼬꼬댁거리는 소리가 들려.
피글링 블렌드는 암탉에게 한 번도 조용하라는 뜻으로 쉿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구니에 같이 있던 닭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간 뒤에 닫았습니다. 밭은 없었습니다. 파이퍼슨 아저씨네 집 주위의 땅은 전부 가축들이 파헤쳐 놨습니다. 피글링 블렌드와 피그위그는 손을 꼭 잡고 거친 들판을 가로질러 도로로 몰래 도망쳤습니다. 황량한 들판을 지나가는 사이에 해가 떴고 눈부신 햇살이 언덕 꼭대기를 비췄습니다. 햇살은 점점 언덕 아래로 내려와서 평화로운 초록 계곡까지 비쳤습니다. 거기에는 작고 하얀 오두막들이 정원과 가수원 사이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가 웨스트 모얼랜드예요. 피그위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잡고 있던 피글링 블렌드의 손을 놓고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백파이프 연주자의 아들 톰이 돼지를 훔쳐 달아났다네. 하지만 연주할 수 있는 곡은 언덕 너머 저 멀리 뿐이었다네. 이리 와, 피그위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발견하기 전에 다리에 도착해야 해. 피글링 씨, 장에는 왜 가고 싶으세요? 피그위그가 대뜸 물었습니다. 장에 가고 싶은 게 아니야. 난 감자를 키우고 싶어. 박하사탕 먹을래요? 피그위그가 말했습니다. 피글링 블렌드는 매우 뿌르퉁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빨이 아파요? 피그위그가 물었습니다. 피글링 블렌드는 꿀꿀거렸습니다. 피그위그는 혼자 박하사탕을 먹으며 길 반대편에서 피글링 블렌드를 따라갔습니다. 피그위그, 담벼락 밑에 숨어 있어. 저기 한 남자가 밭을 갈고 있으니까. 피그위그는 길을 건넜고 둘은 언덕을 급히 내려와 그 지역의 경계로 향했습니다. 문득 피글링 블렌드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차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 밑으로 한 상인이 수레를 타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고삐로 말등을 철썩철썩 때리면서 식료품 상인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박하사탕을 꺼내, 피그위그. 우리는 뛰어야 할지도 몰라. 한마디도 하지 말고 내게 맡겨둬. 다리가 보이는 곳까지 말이야. 가엾은 피글링 블렌드는 거의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피그위그의 팔을 잡은 채로 겁에 질려서 절뚝절뚝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겁을 먹고 힝힝거리지 않았다면 식료품 상인은 신문을 읽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들을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그는 수레를 길 옆에 대고 채찍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이, 어디를 그렇게 가나? 피글링 블렌드는 멍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귀를 먹었어? 장에 가는 길이냐? 피글링 블렌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장날은 어제였어. 통행증을 보여줄래? 피글링 블렌드는 상인의 말 뒷발에 돌이 박힌 것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식료품 상인은 채찍을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통행증 없어? 돼지 신분증 말이야. 피글링 블렌드는 주머니를 전부 뒤적이더니 통행증을 꺼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통행증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기 돼지는 암컷인데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놀란 나머지 피그위그는 입이 벌어졌지만 바로 다물었습니다. 피글링 블렌드는 천식을 앓는 것처럼 심하게 기침을 해댔습니다.
상인은 신문에 난 광고란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잃어버리거나 도둑맞거나 길을 잃은 동물들을 찾아주면 10실링을 보상함. 그는 피그이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쟁기질하는 사람을 향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물어볼 동안에 여기서 기다려라. 상인은 고삐를 다시 걸어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돼지들이 약삭빠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다리를 심하게 저는 돼지는 절대로 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피그이그, 아직 아니야. 상인이 뒤돌아볼 거야. 정말 그랬습니다. 그는 돼지 2마리가 길 한가운데 꼼짝 않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말 뒤꿈치를 보고 말도 발을 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농부에게 도착한 뒤에 돌을 빼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피그이그, 바로 지금이야. 피글링 블렌드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돼지도 피글링 블렌드와 피그이그처럼 내달린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리를 향해 난 기다란 하얀 언덕길을 소리를 지르면서 헐레버떡 죽으림을 다해 뛰어내려갔습니다. 작고 통통한 피그이그가 뛰어오를 때마다 속치마가 바람에 나부꼈고 발에서는 후다닥 소리가 났습니다. 둘은 달리고 또 달려서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수풀과 자갈밭 사이로 잔디가 평평하게 난 지름길을 지나갔습니다. 둘은 강에 도착했고 손을 잡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언덕 너머 저 멀리서 피그이그는 피글링 블렌드와 함께 춤을 추었답니다.